홍세 파자마 퀼트 톡. 오늘은 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퀼트에서 사용되는 펜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펜들이 있는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수다를 좀 떨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흔히 알고 있는 수성펜 있잖아요. 수성펜도 날이 습하거나 물기가 닿으면 날아가는 건 아시죠? 수성펜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브라운도 있고 하는데, 브라운은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제가 썼던 브라운 국내산이라고 해야 되나? 중국산이라고 해야 되나? 벽걸이를 했는데 아마 망한 적 있었고, 브라운은 잘 안 쓰시면, 최대한 안 쓰시면 좋고요. 그 염료에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런지 걔는 색이 잘 안 날아가더라고요. 물로 뿌려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면, 지금 이게 수성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얘도 두께가 되게 다양해요. 수성펜을 그냥 이렇게 한번 쭉 그려볼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요거는 날씨가 습하거나 장마철이나 뭐 눈이 오거나 좀 특히 여름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퀼트는 조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다 꼬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틀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진짜 더 길어지면 문어발로 뭐 1년, 2년 있다가도 다 재단을 해놓고서도 이제 1년 있다가 딱 꺼냈는데 이 수성펜은 어디도 없이 흔적이 없이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퀼팅 라인 정도 그릴 때 사용하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퀼팅 할 때 무지 원단 같은 데나 아니면은 이제 보도 쪽에 이제 퀼팅 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때 주로 쓰는 용도로 좀 사용하는 편이고, 저는 지금 얘가 지금 두꺼운데 저는 최대한 얇은 펜을 사용을 해요. 이 선이 두꺼워 버리면 바늘하고 실 두께는 얇은데 이 펜의 선이 두꺼워져 버리면 어느 선 기준에 맞춰서 바느질 하기가 애매해지고 삐뚤삐뚤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펜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수성펜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열펜이 있어요. 열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열펜도 되게 다양한데, 열펜이 원래는 종이에다가 쓰고 뒤에 있는 요 꼭다리 이제 이 뒤에 엉덩이 부분에 있는 걸로 종이를 이렇게 지우면 우리 메모 화이트 필요 없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해요. 그리고 열로 인해서 다림질로도 선을 없앨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막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번을 되게 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열을 다림질로 했었을 때 얘가 되게 잘 안 없어지고 자국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선만 살짝, 예를 들면 요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져도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약하게 넣고 하는데, 지금 열은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성펜이라서 얘는 물로 없애야 돼요. 근데 이쪽은 지금 두 줄은 열펜이기 때문에 열펜이기 때문에 열을 다리미 열로 가해주면 선이 없어져요. 근데 단 조심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린넨 원단이나 가방 뒷지 같은 경우에는 무지 원단들을 좀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열펜을 사용을 했었을 때 이렇게 색은 날아가는데 흰색 자국선이 남을 때가 있어요. 원단마다 달라요. 원단 특성상. 그런 거기 때문에 수성펜이든 열펜이든 본인이 사용하시려는 원단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을 하셔야지, 다 이 선을 그리고 퀼팅까지 다 했는데 열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색은 날아가지만 선이 남을 수가 있어요. 흰색 선이 대부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요거 좀 보여드리면, 자, 얘는 색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두운 원단에, 얘도 열펜이거든요. 좀 진하게 일부러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이 생기긴 했는데 이게 하얀색 선이 나오려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없어지는데 얘는 지금
선이 이제 점점점 이제 하얀색 선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올라오기는 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항상 본인이 사용하셔야 되는 원단에는 그 수성펜이든 열펜이든 모든 테스트를 해보시고 퀼팅 라인을 그리셔야지 나중에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안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요게 프릭션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얘도 지금 이 볼 사이즈별로 나와요. 볼 사이즈별로 색깔별로 되게 다양하게 문구점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골라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좀 다른 용도로 쓰려고 조금 두꺼운 걸 쓰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열펜을 구입을 하신다면 저는 한 중간 정도, 이게 몇이지? 이게 0.7이거든요. 한 0.5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0.3은 너무 얇고 볼이 너무 딱딱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네, 요거는 바이엔즈 건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것도. 근데 이제 단점은 두께가 없어. 일정한 두께여서 좀 저한테는 두껍다. 근데 되게 괜찮은 펜이더라고요. 바이엔즈에서 나오는 열펜인데. 그리고 요 프릭션 볼펜을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이 이제 심이 다 달아가지고 요걸 통째로 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심만 따로 팔아요. 그래서 요거 다 버리시지 마시고 해당되는 사이즈의 볼만 심지만 구입을 하셔갖고 여기다가 리필로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다 버리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제가 사포를 사용을 해서 재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포에다가 놓고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포에다가 이렇게 열펜이랑 볼이 있는 펜이랑 같이 재단을 하실 때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밀리지 않기는 좋은데 사포가 너무 굵은 사포일 경우에 요 볼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이렇게 볼펜에 동그란 볼 있잖아요. 그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는데, 저처럼 사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열펜을 사용하실 때 이 부분이 고장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또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을 그릴 때 열펜은 최대한 잘 안 쓰기도 해요. 근데 저도 가끔씩 어쩔 수 없이 쓸 때도 있기는 하는데, 그 패턴을 그릴 때 열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조각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다림질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싹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려놓은 게 다. 그러면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열펜도 패턴을 그릴 때는 좋은 펜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퀼팅 라인이라든지 이제 좀 솜 같은 데다가 좀 그려가지고 하신다. 그러실 때는 괜찮은데, 얘도 패턴을 그릴 때는 수성펜과 동일하게 얘는 날씨가 습하거나 그러면 날아가고, 이 아이는 중간중간에 다림질을 하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패턴 그리는데 용도로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제가 퀼트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화이트 펜이에요. 어두운 원단에 사용되는 펜이 정말 딱 이렇게 맞는 펜이 없어요. 그래서 열펜도 있고 얘는 초크거든요. 얘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초크예요. 초크해가지고 여기에 톱니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분말 가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 두꺼워. 자, 이렇게. 근데 요것도 요게 그러니까 그 용도예요. 소잉 하시는 분들 보면 초크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색깔별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데 그리기 좀 편하게 앞에 톱니가 있고 분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것도 좀 쓰는 편이에요. 이제 뒷쥐 같은 거 할 때. 뒤에는 저는 패치를 안 하기 때문에, 가방 뒤에라든지 패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요것도 간혹 쓰긴 하지만, 요것도 이제 또 단점이 뭐냐면 퀼팅 라인선을 다 그려놓고 하면 다 뭉개지고 없어져요. 이 분말가루라.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려지기는 괜찮게 그려지는데. 그리고 저는 화이트는
열펜 있죠? 이 열펜하고 이 초코펜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초코펜을 많이 쓰는데 초코펜, 열펜은 화이트 열펜은 색깔이 되게 얘도 이제 조금 이제 올라오죠. 솔직히 얘도 괜찮아요. 얘도 괜찮은데 얘도 똑같이 원단에 그려보고 테스트해보고 하셔야지 자국이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코펜도 자, 요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여기 얘도 심이 따로 있어요. 심이 색깔별로 뭐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화이트도 있는데 브랜드별로 얘가 딱딱한 정도가 좀 달라서 어떤 화이트는 원단에 잘 안 걸려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카리스마 건데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카리스마 심이 조금 부드러워서 원단에 잘 그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제일 얇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심에 맞게 일반 샤프 심에 꽂아서 사용하셔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세트로 구입을 해가지고 써서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심이 아마 이게 0.7인가 0.9인가 그래요. 심만 사셔가지고 해당된 샤프를 구입을 하셔갖고 꽂아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쓰시는 데는 뭐 심만 맞는 샤프면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전 요거 초코펜 좀 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패턴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는 샤프예요. 샤프인데 연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연필은 깎아 놓으면 되게 뾰족해지는데 이렇게 쓰다가 보면 연필 끝이 마모가 돼서 동글동글하고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필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계속 자주 깎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계속 동일한 선 두께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연필은 사용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테스트 한번 할게요. 샤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샤프를 썼을 때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들고서 뭐 동영상을 한번 담은 적이 있었나 봐요. 요거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일반 샤프예요. 이거 샤프. 그냥 일반 샤프. 일반 샤프예요.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집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샤프예요. 요거는 이제 수능 시험 보면 22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 보면은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자, 요거 그러니까 샤프로 해요. 샤프로 하는 이유가 저는 선이 두꺼운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일정하게 그려지고 두껍지 않고 그래서 샤프를 선호해요. 근데 샤프도 너무 진하게 그리시면 이렇게 환한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막 이렇게 묻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심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샤프를 좀 자주 쓰는 편이고요. 주가 샤프예요. 주가 샤프고 두께감 얇은 거. 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골고루 하나씩 펜을 이제 초보분들이 어떤 펜을 사용하셔야 되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 수성펜 하나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펜은 선택사항이 열펜은 굳이 뭐 이렇게 없으셔도 되는데 퀼팅 라인을 많이 그리실 때는 얘보다는 뭐 열펜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꼭 초보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샤프 하나에 수성펜 하나 있으시면 되고 본인이 정말 어두운 원단을 많이 사용하신다 그러시면 초코펜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그 다음에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 요 정도는 있으시면 좋아요. 근데 굳이 초코펜도 열펜도 아니면 샤프하고 수성펜 있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게 샤프 심이 너무 옅어도 안 좋고요. 너무 진해도 안 좋아요. 손에 너무 묻어나 진한 건 안 좋은데 샤프 심 중에서도 B가 있어요. B. 저는 B가 농도가 제일 저랑 딱 잘 맞고 제가 사용하는 원단에 그려졌을 때 뻑뻑함이 없이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선도 선명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B 샤프심을 사용하고 샤프를 사용합니다. 수성펜이나 펜 종류들은 여기까지 할게요.